LA와 오렌지 카운티의 확산세가 감소하면서 곧 실내 영업이 가능한 경제재개 2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렉 에벗 텍사스주 주지사가 코로나19 관련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고 모든 비즈니스의 영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통이 극심한 경우 진통제를 복용하고 반드시 휴식을 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오늘 새벽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25명이 탄 한 SUV 차량이 트럭과 충돌해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이 탄 차량은 8인승으로 탑승자 모두 서류 미비 이민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첫 소식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코로나19 확산세 둔화로 조만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제재개 가이드라인에 2단계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인구 10만 명당 신규 코로나 감염자가 각각 7.2와 7.6명으로 해당 수치가 7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레드 단계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두 카운티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이르면 다음 주쯤 7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 2주 동안 해당 비율을 유지해야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레드 단계로 승격을 승인받을 경우 수용 인원의 25% 이내에서 영화관과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허용되며 소매점과 쇼핑센터, 박물관 등은 수용 인원은 50%로 완화됩니다. 한편 오늘 캘리포니아주 58개 카운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와 나파, 엘도라 등 7개 카운티는 레드 단계로 이동했고 이로 인해 완화된 봉쇄 조치는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텍사스주의 코로나19 안전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그렉 에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오는 1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 내의 사업장들은 정상 개방할 수 있습니다. Effective next Wednesday, all businesses of any type are allowed to open 100%. Also, I am ending the statewide mask mandate. 에벗 주지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취업 기회를 놓쳤고 소상공인들이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면서 이제 텍사스주를 100% 개방해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2개월 동안 고도의 방역 태세가 필요하다며 텍사스주의 섣부른 봉쇄 해제 조치가 파국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백신을 맞은 뒤 근육통이나 몸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오는 증상이지만 사람에 따라 통증이나 고통이 상당한 경우도 있어 적절한 대처법도 필요합니다. 여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의료진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백신 접종 후 극심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사례는 드물었지만 상당수는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주사를 맞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받으셨던 백신보다는 근육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더 염증처럼 더 느껴지는 거고요. 이런 면역 반응은 한 24시간, 8시간 내로 금방 없어지니까 만약에 참지 못하시면은 좀 냉찜질 같이 차갑게 수건을 갖고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통과 고열, 근육통 등 감기 몸살 기운과 피로감과 구토 등도 대표적인 코로나19 백신 반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 따른 증상이지만 너무 견디기 힘들 경우엔 타이레놀 등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후 이 같은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피부 발진 등 알러지 증상을 보일 경우엔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오한이나 미열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정말로 실제로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지 백신을 맞으러 가셨을 때
다른 사람이랑 접촉 아니면은 이 잠복기가 지나면서 이제 코로나가 나타나는 거를 좀 의심을 해봐야 돼. 개개인에 따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반응이 심한 경우도 있는 만큼 백신 접종 후엔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무리한 신체 활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If you can schedule your shot on a Friday and have the weekend to kind of recover, that might be like a best plan of action. 또 얼굴에 필러 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백신 면역 반응으로 염증과 붓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엔 스테로이드제와 항히스타민제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25명이 탑승한 한 SUV 차량이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해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이들은 모두 서류 미비 이민자들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6시 15분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북쪽으로 10여 마일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남부 임페리얼 카운티 고속도로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SUV 차량이 세미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해당 SUV는 8인승 차량이었지만 무려 2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Obviously, that vehicle is not meant for that many people. It's unfortunate that that number of people were put into that vehicle because there's not enough safety restraints to safely keep those people within the vehicle. There are numerous people that were ejected onto the roadway as a result of this collision.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1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1명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나머지 탑승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상자가 많아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he patients are, of course, going through a little bit of a difficult time, as you can imagine. That this was a major accident, and we are taking care of them in the emergency room department. 사망자 중에는 일부 멕시코 시민이 포함된 것으로 병원 측은 SUV 탑승자가 모두 서류 미비 이민자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희생자들의 신분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은 농촌 지점과 가까워 SUV 탑승자들이 농장 노동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국은 멕시코 영사관과 협력해 탑승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두 차량의 속도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돌이 발생한 지점은 속도 제한이 55마일로 표시된 구간이었습니다. 사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스탑사인에서 안 멈췄을 가능성도 제기돼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 등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최근 신분도용 피해를 당한 납세자가 받지도 않은 실업수당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실제 실업수당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텍스 시즌을 맞아 이에 대한 세무 양식을 받는 납세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실업수당을 수령한 적이 없는데도 양식을 받았다면 이를 반드시 주정부에 알리고 재발행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를 보고하지 않아 세금 신고에서 보고한 내용이 연방국세청 자료와 다르다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향후 3년 안에 수정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 실업급여를 부당으로 받으려다 적발된 건수는 42,200여 건에 달하며 총 1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기 민주당 대권 주자로 평가받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자가 또 나오면서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19년 쿠오모 주지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애나 러치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러치는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쿠오모 주지사를 처음 받고 감사의 말을 전하자 돌연 자신의 등 아랫부분 피부에 손을 갖다 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치는 곧바로 그의 손을 등에서 뗐지만 다시 두 손을 러치의 뺨에 가져다 댔고 이후 자신에게 키스해도 되겠냐고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는 쿠오모 주지사가 두 손으로 러치의 뺨을 만지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게재돼 있고 사진에는 당혹스러워하는 러치의 표정도 담겨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 측은 러치의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폭로는 쿠오모 주지사에 대해 제기된 세 번째 성희롱 의혹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명 동화책 작가 닥터 수스의 일부 책이 인종차별적 묘사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닥터 수스 엔터프라이즈는 공식 성명을 통해 닥터 수스 책 일부가 잘못되고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묘사한다며 이에 대한 출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책은 4개의 동물원이 생긴다면과 맥 엘리것의 연못 등 총 6권에 달합니다. 회사 측은 교사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몇 달간 논의를 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판매 중단 발표 이후 경매 웹사이트 이베이에서는 해당 제품들의 판매 가격이 무려 40배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문가 그룹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사용을 중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WHO 측은 해당 약품이 사망률이나 입원율을 줄이는데 의미 있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면서 사용 중지를 강하게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권고는 6천 명이 참가한 6개 실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선정하는 안전성 평가에서 기아 자동차의 모델들이 대거 선정됐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선정하는 차량 안전성에 대한 평가에서 신형 세단 K5가 탑 세이프티 플러스 등급을 그리고 셀토스가 탑 세이프티 픽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텔룰라이드, 소렌토, 스포티지, 소울, 스팅어, 포르테 라인업에 이어 안전성 등급을 인정받은 기아차는 총 8개가 됐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로부터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석 스몰 오버랩과 전면 충돌, 지붕 강성, 머리 지지대 등에 대한 평가에서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방수사국 국장이 지난 1월 발생한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국내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수사국 국장은 상원법사위가 개최한 의회 난입 사태 청문회에서 폭도들이 저지른 행동은 범죄라며 밤낮으로 수백 명의 용의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내 폭력적 극단주의는 이슬람 국가 등 다른 테러 단체와 동등한 수준의 가장 높은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반드시 이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난입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27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레이 국장은 의회 난입 사태를 주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이데올로기를 조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연방 법률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얀마 경찰이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또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이틀 전 하루에만 18명을 학살한 군부, 또다시 실탄을 쏴 최소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공보영 기자입니다. 미얀마 북서부의 깔레이타운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합니다.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에 이어 최루탄과 고무탄에 실탄까지 발사했습니다. 20명가량 다쳤고 실탄에 맞은 3명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탄 발포는 최소 18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이른바 피해 일요일 이후 이틀 만입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과 제2도시 만달레이 등에서도 대규모 쿠데타 항의 시위가 계속됐고 강경 진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총을 쏘지 말아달라며 홀로 경찰 병력과 맞섰던 한 수녀의 모습. 두 손을 든 채 울부짖기도 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이탈리아 매체에 잇따라 실렸고 유럽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누따응 수녀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는 속출하고 있고 곳곳에서 장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미얀마를 포함해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사실상 깨는 것이어서 미얀마 군정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공보영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저장 시설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위성사진 전문업체가 지난달 11일 촬영한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용덕동의 위성사진입니다. 원래 터널 입구 2개가 나란히 있던 자리에 새 건물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는 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용덕동 핵시설에 있는 지하터널 입구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 건물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용덕동 핵시설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핵무기 보관시설로 의심하는 장소입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설이 여전히 핵무기 보관시설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these images are significant because they come out right now at the beginning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is working to form its North Korea policy. 또 내부 논의에 밝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몇 주 안에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engage in a principled diplomacy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we will keep pressing toward a denuclearized North Korea.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하루빨리 북한에 대한 관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범야권의 삿바 싸움이 점입 가경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찬물 끼얹는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과정에 장애가 되지 말라고 반격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방안을 고수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돼서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 국민의당 기호 4번을 가지고선 선거에 이길 확신이 없다고 작심한 듯 날을 세웠습니다. 안 후보가 단일화에 찬물 끼얹지 말라고 한 발언엔 바로 그 단일화 과정에 장애가 되지 말라는 경고로 되돌려졌습니다. 자기가 편리한 그러한 단일화 조건을 제시해가지고서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장애적인 역할을 갖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자신이 기호 4번으로 나가야 민주당이 싫은데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민주당은 싫은데 아직 국민의힘을 선택하지는 못하는 분들 양쪽의 힘을 결집시키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론조사만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국민의힘은 시민 참여 경선과 토론 평가 점수까지 합산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정작 국민의힘도 시민 참여 경선 방식을 쓰지 않고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시기를 놓고도 최대한 천천히 하자는 국민의힘과 빨리 하자는 국민의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 야권 단일화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아이돌 스타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4년 만에 상영됩니다. 한류 스타를 강조하며 홍보에도 나서는 등 사드 갈등으로 시작된 이른바 한한령이 조금씩 해제되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김희웅 특파원입니다. 고양이의 저주를 받은 소년이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람과 고양이의 삶을 오가는 판타지 로맨스 영화
그룹 엑소 멤버인 세훈이 주연을 맡았고 명당, 인사동 스캔들의 박희곤 감독이 연출한 캔맨입니다. 지난 2016년 중국 자본이 제작한 중국 영화로 분류되긴 했지만 사드 배치로 인한 이른바 한알령으로 그동안 개봉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감독과 배우의 영화 상영은 4년여 만입니다. 홍보사에서 대대적으로 엑소가 출연한 영화가 개봉을 한다. 한알령의 해제 신호탄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것. 중국 매체들은 더 나아가 순수 한국 영화인 승리호도 중국 영화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올 상반기 중국 내 상영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영화 상영을 위해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영화업계에선 이미 다수의 한국 영화에 대한 판권을 확보해놓고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 게임의 서비스 허가권을 일부 내주면서 제한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점진적 변화는 양국이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선포한 데 이어서 시진핑 주석 방한과 관련해 분위기 형성을 하기 위해서란 분석도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선 한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독살 시도와 관련해 러시아 개인과 기업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미국 정보당국이 나발리 독살 시도에 러시아 정보가 배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고위 관리 7명과 생화학 물질 생산과 관련이 있는 기업 10여 곳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유럽연합도 나발리를 구속 수감한 데 관여한 고위 관리 4명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를 두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독일 연방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를 암살한 주범이라는 건데요. 카슈크지는 미국으로 망명해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사우디 왕실을 비판해온 반체제 인사로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서 사우디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에 의해 살해된 이후 지금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미국 정보당국은 빈 살만 왕세자가 카슈크지에 대한 구금 또는 살해를 승인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고 사우디는 이를 부인한 바 있는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는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왕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제기하는 이들의 삶과 자유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시나붕 화산이 현지 시각 2일 10여 차례 분화해 화산재와 뜨거운 구름 기둥이 최고 5k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산재가 인근 17개 마을을 뒤엎어 대낮에도 깜깜한 밤과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는데요. 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명령하고 분화구 반경 5km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50m 높이에서 떨어진 아기를 구하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12층에서 추락한 아기 구조할 영웅입니다. 아파트 발코니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아기가 손 쓸 틈 없이 떨어집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아기를 아파트 아래에서 받아내는데요.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 동안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차 안에서 배달 준비 중이었다는 응우엔 응억 마느 씨.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주변을 확인해보니 발코니에 아기가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아기를 받을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는데요. 겨우 경사진 지붕에 올라갔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졌는데 동시에 아기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그를 향해 아기를 살린 진정한 영웅으로 부르고 있다는데요. 두 아이의 아버지인 배달기사, 아버지라면 누구라도 자신과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겸손함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영국 하늘 곳곳에서 의문의 불덩어리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영국 상공 가르는 불덩어리. 미확인 비행물체 UFO일까요? 밤하늘에 뭔가가 슝 하고 떨어지는데요. 지난달 28일 잉글랜드 상공에서 목격된 유성이라고 합니다. 이 유성은 아일랜드로부터 네덜란드까지 먼 곳에도 들릴 만큼 큰 음속 폭음을 일으켰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유성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온 소행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운석 사냥꾼들 벌써 운석 찾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떨어진 운석을 누가 운 좋게 발견하게 될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코끼리는 모성이 뛰어난 동물로 알려졌는데요. 반대로 엄마를 지극정성 보살피는 아기 코끼리의 모습이 화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친 어미 지키는 새끼 코끼리.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미 곁을 지키고선 아기 코끼리. 사람이 다가가자 경계심을 드러내며 주변을 뛰어다닙니다. 마치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듯한데요. 태국 동부의 한 자연보호구역에서 지난달 28일 암컷 야생 코끼리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이를 발견하고 당국에 구조를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이유로 진땀을 흘렸다는 구조대. 엄마 곁에서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는 이 아기 코끼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기 코끼리가 사람의 공격이 두려워 이런 행동을 보인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엄마를 지키는 아기 코끼리의 모습이 마치 보디가드 같네요. 멋진 유람선을 타고 바다를 떠다니는 크루즈 여행. 비싼 가격 때문에 선뜻 이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네 번째 키워드는 6억 원짜리 크루즈, 하루 만에 완판입니다. 호화 유람선을 타고 망망대해를 유유히 누비는 크루즈 여행, 버킷리스트로 여기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가격 탓에 누구나 이용하기 어려운데 6억 원짜리 크루즈 여행 상품이 하루 만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지난 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 크루즈 여행사가 2023년에 출발해 5개 대륙을 지나는 180일 세계 일주 상품을 내놨다는데요. 684명의 승객을 태우는 이 상품, 하루 만에 마감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크루즈사는 심지어 2년 뒤 출발하는 상품도 금세 동나 대기자 명단을 만들었다는데요. 고가의 크루즈 여행 상품이 잘 나가는 이유, 업계 관계자는 1년 동안 참아온 여행 기회에 대한 보상 심리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직 크루즈 여행의 코로나19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크루즈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바다의 금덩어리를 발견해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맞은 주인공이 있는데요. 5번째 키워드입니다. 최소 3억 바다 로또 찾은 여성입니다. 한 여성이 뿌듯한 얼굴로 커다란 돌덩이를 자랑하는데요. 이건 고래의 배설물인 용연향이라고 합니다. 향수의 재료로 그 가치가 높은데요. 태국에 사는 니암린 씨는 해변을 걷다가 용연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냄새가 나는 걸 알아차리고 집으로 가져왔다는데요. 실제 바위 표면에 불을 붙여보니 주변이 사양 냄새로 가득 차서 바다의 로또, 용연향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발견한 용연향의 무게는 약 70kg, 최소 가치는 우리 돈으로 3억 원에 달한다는데요. 만약 이 용연향이 최고 등급을 받는다면 예상가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남미 국가들의 학교도 코로나19 불안 속에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사비 털어서 가림막 설치한 교사입니다.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는 학생들, 이들 앞에 가림막을 보니 나무틀에 투명 비닐을 둘렀는데요. 사연이 있어 보이죠? 볼리비아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아이다루스 카레아 씨. 학교 사정상 교실 가림막 설치가 어려워지자 자신의 사비를 털어 맞춤 제작을 하게 됐다는데요. 엉성한 모습이지만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이렇게라도 설치해봤다고 합니다. 초라한 가림막이지만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가득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